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계학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128쪽에 테마 60의 주당순이익입니다. 이제 자본의 머나먼 여정이 이제 주당순이익으로 끝나죠. 주당순이익이 우리 시험에 주당순이익 우리 시험에 8회 때, 18회 때, 19회 때 이렇게 세 번이 출제됐습니다. 주당순이익은 뭐예요? 유통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한 주당 순이익이 얼마일 것이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식은 어떻게 나오냐? 기본 주당 순이익은 표 보셨나요? 당기 순이익에서 뭘 빼요? 우선주 배당금을 빼죠. 자, 식 박아볼게요. 당기 순이익에서 뭘 빼요? 우선주 배당금. 그리고 가중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로 나누어서 구하죠. 그죠? 가중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 맞나요? 그러니까 주당순이익은 보통주를 주인공으로 삼아서 얘기를 하죠. 그죠? 오케이. 여기서 가중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는 뭐냐? 잠시 보이겠지만 시험에 이 우선주 배당금은 금액이 주어질 수도 있고요. 금액이 주어질 수도 있고 쉽게 나오면 우선주 배당금 100만 원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고 우선주 배당금이 금액이 안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선주 배당금을 찾아야 되는데 우선주 배당금은 우선주 자본금 곱하기 배당률 요거를 빨리 찾아오셔야 돼요. 그죠? 뭐라고요? 우선주 자본금 우선 주식수에다가 우선주에다가 액면 금액을 곱해요. 우선주 100주 우선주 자본금이 액면이 5,000원 그러면 50만 원이다. 또는 500만 원에 배당률 8% 그러면 우선주 배당금을 여러분들이 바로 구해오시는 게 여기서 포인트가 되겠고요. 가중평균 유통보통 지수는 뭐냐? 세 가지죠. 유상증자는 뭐 할 거다? 더 할 거다. 그죠? 유상증자는 더 할 거야. 기간 고려해요. 그 다음에 자기주식은 뭐 할 거다? 뺄 거다. 기간 고려해요. 그러나 무슨증자는 무상증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무상증자. 주주가 추가로 돈을 안 넣어요. 그죠? 그러면 이 무상증자는 뭘로 가요? 처음부터. 그죠? 발행된 것으로 보겠죠. 그죠? 그래서 무상증자는 기초주식으로 간주해. 거기 나와 있나요? 그죠? 기초주식으로 간주한다. 이런 게 나와 있죠. 다시 교재해 볼까요? 자. 거기 점선 나왔죠. 우선주 배당금은 우선주 자본금의 배당률 요거 곱하신다는 거. 그리고 가중평균 유통 보통 지수가 나왔죠. 그다음에 우선주, 유상증자, 자기주식, 무상증자는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뭐 문제 들어가도 되겠죠. 자, 한번 풀어보면서 할게요. 자, 우리 시험 문제가 다 18회, 19회 우리 기출문제를 그냥 제가 박아놨어요. 그죠? 이런 거 나오면 껌이야 라고 풀어보셔야 돼요. 자, 문제 1번 바로 들어갈게요. 바로 구할 수 있어야 돼요. X년도 1월 현재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는 10,000주가 유통되고 있고요. 이 중에서 4,000주를 7월 1일 날 자기주식을 취득했다. 자기주식은 뭐 할 거다? 뺄 거다. 기간 고려하고요. 당기순이익은 900만 원이고요. 비누적적 우선주에 대한 배당 결의 금액은 100만 원, 우선주 배당금은 100만 원이다. 이때 기본 주당 순이익은 얼마고 바꿔볼까요? 자, 문제 1번 바로 나와야죠. 당기 순이익은 얼마? 900만 원. 맞나요? 오케이. 우선주 배당금 주어졌나요? 오케이. 그러면 보통주 당기 순이익은 얼마? 800만 원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는 가중평균 유통 보통 지수만 나누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1월 1일 날 몇 주가 있었나요? 10,000주가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몇 주? 1월 1일 날
만주가 유통되고 있었는데 7월 1일 날 몇 주를 샀느냐? 자기 주식을 취득을 했습니다. 자기 주식 취득을 몇 주 했냐면 4,000주 취득했죠. 그죠? 곱하기 기간 고려해요. 12분의 6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유통되고 있다가 7월 1일 날 자기주식을 취득했으니까 영업활동에 이용됐어 안 됐어? 안 됐죠. 순이익을 내는데 공헌했나요? 공헌 안 했으니까 자기주식은 기간 가중평균 유통보통 중에서 빼줘야 돼요. 그러면 4,000주가 유통되고 있다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데 7월 1일 날 4,000주를 취득했으니까 요 12분의 기간 6개월은 영업활동에 이용됐다 안 됐다? 안 됐죠. 그래서 몇 주가 빼야 돼? 2,000주 뺄 거다. 맞나요? 그러면 가중평균 유통보통지수는 만주에서 2,000주 빼니까 가중평균 유통보통지수는 몇 주? 8,000주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주당 순이익은 얼마? 1,000원 이렇게 뭐 어렵지 않았잖아요. 돼요. 오케이. 7월 1일 날 자기주식을 취득했다. 뺄 거다. 기간 고려합니다. 아셨죠? 만약에 10월 1일 날 취득했다. 그럼 몇 분의 몇? 12분의 3. 뒷기간이에요. 3개월은 영업활동 이용 안 됐겠지. 수익을 내는데 유통 안 됐어. 그죠? 그래서 12분의 3. 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돼서 우리 시험 문제인데 난이도는 뭐예요? 하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만약에 유상증자했다면 더할 거다. 그죠? 유상증자는 더할 거야. 이렇게 기간 고려해요. 됐나요? 오케이. 뭐 얘는 안 들어도 되잖아요. 그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써줘야 돼? 안 써도 되죠? 유상증자는 뭐 할 거다? 더 할 거다. 유상증자는 더 할 거. 자기 주식은 뺄 거. 무상증자는 기간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기초 주식으로 간주해. 오케이. 처음부터 발행한 것으로 보는 거죠. 이것만 보면 되잖아요. 그죠? 뭐 어려울 거 없죠. 자, 여러분 엑셀연도 문제 2번 들어갈게요. 자본과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주당 이익은 얼마고? 이거죠. 바로 바꿔볼까요? 오케이. 자, 당기순이익은 2,600만 원. 여기서 뭘 빼요? 우선주 배당금. 그죠? 우선주 배당금이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두 번째쯤에 보통주는 5,000원에 만주가 유통되고 기초에 유통되고 있는 주수는 만주. 기초 우선주가 몇 주 있었어요? 5,000주. 자, 그러면 자, 요거 계산할까요? 우선주가 몇 주 있었어요? 에? 5,000주 액면금액 얼마? 5,000원. 그러면 여러분 우선주 자본금은 얼마죠? 2,500만 원이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2,500만 원, 즉 우선주 자본금 2,500만 원에 배당률 몇 프로? 8%. 맞나요? 8%. 그러면 우선주 배당금은 얼마? 200만 원. 굿.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바로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우선주 몇 주? 몇 주 발행했나요? 5,000주. 액면금액 얼마? 5,000원. 따라서 우선주 자본금 2,500만 원에 배당률 8%니까 우선주 배당금은 얼마? 200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 몇 주? 만주. 굿. 그러면 여러분 2,400만 원에 만주면 나누면 얼마? 2,400원. 오케이. 끝. 겁니다. 그죠? 이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가 뭐예요? 우선주 배당금을 찾는 게 포인트다. 그죠? 우선주 자본금의 배당률.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들한테는. 액면 몇 주? 우선주 5,000주. 액면금액 5,000원. 그러면 우선주 자본금 2,500만 원에 배당률 8% 이렇게 해서 바로 우선주 배당금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됐나요? 그리고 유상증자 없네요. 그죠?
그리고 자기주식도 없고요. 무상증자도 없죠. 됐죠? 이 정도는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130쪽에 보시면 테마 61번에 보면 이제 수익비용 회계 들어갑니다. 자, 수익은 18년도 새로 기준서가 개정이 됐죠. 수익을 언제 인식할 거냐 이거죠. 수익의 인식 과정을 봅니다. 자, 수익의 인식 과정. 뭐 시험에 안 나왔지만 한번 간단히 보면 자, 첫 번째 단계 뭐 나왔나요? 고객과의 식별을 하겠죠. 고객과의 거래 식별을 해야 돼요. 고객과의 거래인가요? yes 이거죠.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 거래니? 거래는 거래인데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 거래냐 이겁니다. 자, 수익의 인식에 5단계를 정해놨어요. 5단계는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죠? 밑밥 깔아주는 문장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1번 단계는 자, 고객과의 거래 식별을 해야 돼요. 고객과의 거래인가? yes. 두 번째는 수행 의미를 식별합니다. 뭘 해주기로 했지? 뭘 해주기로 했니? 이거죠. 따져야 돼요. 뭘 해주기로 했지? 따져야 돼요. 그죠? 2단계는 뭘 해줘야 하지? 이거죠. 따져야 되고. 그 다음에 3단계, 4단계는 1단계는 2단계는 식별을 하고요. 3단계, 4단계는 2단계는 뭐예요? 뭘 해주기로 했지? 랜드포레에서 강의와 책을 주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3단계는 이제 돈 얘기합니다. 거래 가격을 뭐 하죠? 산정. 얼마 받기로 했니? 이거죠. 교재가 20만 원이고요. 강의가 40만 원. 그래서 60만 원 받기로 했어. 이렇게 된 거죠. 거래 가격을 산정합니다. 4단계는 거래 가격을 뭐예요? 배분하죠. 각각 얼마니? 동영상 강의가 40만 원이고 교재가 20만 원이야 이거죠. 그죠? 각각 얼마 받기로 했니? 그죠? 시험에 꼭 나오는 회계 원리 교재 얼마? 2만 원 받기로 했고요. 강의는 무료로 주기로 했어. 그래서 제가 거품 물고 지금 벽 보고 열심히 떠들고 있지 이거죠. 그래요. 예? 그리고 5단계는 어떻게 이제 수익 인식 어떻게 인식하지? 제어의 판매는 뭐예요? 인도되는 시점에서 인식하고 용역의 제공은 무슨 기준? 진행 기준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하지. 마지막 단계에서 수익을 인식하면 돼요. 됐나요? 1단계, 2단계는 뭐예요? 식별. 돈 얘기 안 해요. 그리고 3, 4단계는 돈 얘기를 해요. 돈 얘기로 하죠. 전체 합이 얼마니? 얼마 받기로 했지? 거래 가격을 배분하고요. 산정하고 거래 가격을 배분하죠. 각각 얼마니? 그리고 마지막에 5단계에서 수익을 인식하면 돼요. 어쨌든 다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수익의 인식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생각은 수익의 인식은 과거에는 중요했지만 개정되면서 그렇게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필기한 것만 우리 시험에 나온 것만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위탁 판매는 언제? 수탁자가 제3자에게 재화를 뭐한 시점? 판매한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해. 당연하지. 그리고 시용 판매는 고객이 매입의사 표시를 하는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합니다. 매입의사 표시가 있으면 수익을 인식하겠고요. 할부 판매는요. 원치가 같아요. 재화의 판매는 인도 시점. 그죠? 다만 장기 할부 판매의 경우에는 미래 받을 금액에 줄쳐요. 현재 가치. 우리 시험에 나왔네요. 미래 받을 금액의 현재 가치를 나의 수익으로 봅니다. 됐나요? 할부 판매는 무슨 시점? 판매 시점. 넘어가면 장땡이야 이거죠. 그런데 다만 장기 할부 판매의 경우에는 미래 받을 금액의 현재 가치를 나의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자, 정기 간행물 구독료 나왔나요? 정기 간행물에 정기 구독하는 경우에는 품목의 가액이 비슷하다면 줄치세요. 매액이 비슷하다면 발송 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가액이 기간별로 다르다면 그죠? 총 판매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설치 수수료는 뭐예요? 설치 영역이 재화와 구별되는 경우에는
구별되는 경우 별도의 수용음으로 보아 수익을 인식합니다. 설치 용역의 재화에 구별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화와 용역을 단일의 수행음으로 보아 재화의 통제가 이전되는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한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광고 수수료는 수익을 내면 게 두 가지죠. 광고 수수료는 광고 또는 상업방송이 대중에게 전달됐을 때, 광고 매체 수수료는 광고가 대중에게 전달됐을 때. 그러나 광고 제작은 뭐예요? 광고 제작은 무슨 기준? 진행률에 따라서 인식한다. 주문형 소프트웨어 개발 수수료는 뭐에 따라서 줄쳐요? 진행 기준, 콜, 진행 기준, 입장료는 행사가 개최되는 시점. 우리 시험에 13회 때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왔는데 나올 가능성은 떨어진다. 그러면 한 문제만 넣어놨고요. 문제 1번 오른쪽에 수익 인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탁 판매의 경우 이탁자는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한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한다. 그렇지요. 광고 매체 수수료는 방송이 대중에게 전달됐을 때, 그러나 광고 제작은 진행률에 따라서 수익을 야금야금 인식하겠죠. 정기 간행물의 가액이 매기 비슷하던 경우에는 정액 기준. 그렇지요. 오케이. 4번 시용 판매에서는 고객에게 상품을 인도한 날이 아니라 어때요? 고객이 매입 의사 표시를 하는 시점에서 인식하죠. 아웃 되겠고요. 5번은 잘 나오네요. 용역 수익은 용역 제공 거래의 결과를, 즉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보고기간 말에 그 거래의 뭐에 따라서 진행 기준, 진행 기준에 따라서 인식한다. 그렇지요.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오케이. 자, 이제 두 번째 들어갑니다. 얘가 우리 시험 18회 때 기출문제인가요? 볼까요? 나의 수익은 얼마니? 물어보는 거죠. 이런 건 맞출 수 있어야 돼요. 볼까요? 우리 시험 두 번 나왔네요. 18회 때 나왔고 19회 때 나왔고. 언제 수익을 인식할 거니? 이렇게 18회, 19회 두 번 출제가 됐습니다. 자, 첫 번째 점, 시송품. 매가 얼마? 5만 원에 대해서 일단 써봐 하고 시용 판매했는데 5만 원에 대해서 X 1년도 말 현재 고객으로부터 매입사 표시를 받지 못하였다. 사겠대 안 사겠대? 안 사겠대. 매출로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응? 의사 표시를 받지 못했어. 매입사 표시가 있으면 매출로 보는 거고요. 매입사 표시가 없는 시성품은 내 재고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으로 보지 않는다. 너는 아웃 되겠죠. 두 번째, 위탁 판매를 위하여 적성된 상품 매가 10만 원 위탁 판매했어요. 그런데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된 금액은 3만 원. 그죠?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된 금액만큼만 수익으로 인식하니까 나의 수익은 얼마? 3만 원. 오케이. 그렇지요. 3만 원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장기 할부 판매 상품 할부 대금은 9만 원. 현재 가치는 8만 원. 이때 50%만 현금으로 수취하다. 절대 50% 수익 잡으면 안 돼요. 할부 판매는 물건이 넘어가면 장땡이야. 물건이 뭐 하면? 넘어가면 장땡이야. 물건이 넘어가면 장땡이에요. 이해돼요? 오케이. 8대 인식하자 이거죠. 인도 기준. 인도되면 수익을 인식해요. 넘겨줬다라고 하면 수익을 인식하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아까 할부대금의 총 할부대금은 9만 원. 현재 가치는 8만 원. 미래에 받을 금액의 무슨 가치? 현재 가치. 맞아요? 미래에 받을 금액은 9만 원인데 현재 가치는 얼마? 8만 원. 나의 수익은 8만 원. 이해돼요? 외우셔야 돼요. 미래 받을 금액의 현재 가치를 나의 수익으로 간다. 오케이. 그렇지요? 이런 것도 18회, 19회 때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응용돼서 나올 수 있잖아요. 됐나요? 오케이. 자, 이제 132쪽에 넘어갑니다. 건설 계약.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문제가 되겠죠. 건설 계약.
자, 100억을 받고요. 공사를 해주기로 했어요. 그죠? 그러면 첫 해 30% 일했어요. 그러면 30%만 수익이에요. 그죠? 뭐에 따라서? 진행률에 따라서 야금야금 나눠서 진행률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해야 돼요. 됐나요? 건설계약은 진행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이때 진행률은 뭘로 가요? 누적 진행률로 가요. 뭐라고요? 누적 베이스로 가는 거예요. 무슨 진행률? 누적 진행률. 한번 볼까요? 자, 건설계약의 수익인식. 자, 볼게요.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잖아요. 건설계약은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건설계약과 관련한 계약수익과 계약원가는 보고기간 말 현재 계약활동의 진행률에 따라서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볼까요? 건설계약의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진행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며 됐나요? 발생한 계약 원가 범위 내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만 수익을 인식하고 계약 원가는 발생 기간에 뭘 인식한다? 비용. 진행률을 측정이 안 돼. 그죠? 진행률을 모르겠어. 그러면 진행 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지 않고요. 발생한 원가 범위 내에서 발생한 원가가 10,000원인데 그중 회수 가능한 금액만 뭘로 인식하라고요? 수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 누적 진행률을 잡아 들어가야죠. 누적 진행률. 철저하게 누적 진행률에 따라서 베이스로 자, 잡아 들어가야 돼요. 됐나요? 철저하게 누적 베이스로 가자 이거죠. 그러면 누적 진행률은 이거죠. 다 아시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자, 거기 나와 있죠? 추정 총 계약 원가분의 그죠? 추정 총 계약 원가분의 실제 발생 무슨 원가? 누적 원가. 누적 원가. 됐나요? 실제 누적 발생 계약 원가. 누적 실제 발생 원가. 누적으로 들어가요. 누적. 그래서 총분의 실제 되겠죠. 총 계약 원가분의 실제. 근데 뭘로 가요? 누적 이거죠. 그러면 시험에 뭐가 나올까요? 총 공사 원가인지 아니면 추가 공사 원가인지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총 계약 원가는 뭐죠? 실제 발생 원가에다가 그죠? 추가 공사 원가를 더한 거죠. 그죠? 여기서 총 계약 원가는 실제 발생 계약 원가, 실제 발생 누적 계약 원가에다가 뭘 더한 거죠? 추가. 이건 뭐예요? 지금까지 발생한 누적 발생 원가에다가 추가 공사 원가를 더해서 우리는 총 계약 원가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문제를 딱 째려봐서 총 공사 원가인지 추가 공사 원가인지 잘 발라내야 돼요. 아셨죠? 총 공사 원가가 나왔어. 그럼 바로 그냥 100분의 30 그러면 30% 되겠지만 추가가 떴다 그러면 이미 발생한 실제 발생 누적 원가에다가 추가 공사 원가를 더하셔서 총 계약 원가를 찾으셔야 되고요. 분자는 뭐예요? 누적 베이스로 들어간다는 거. 됐나요? 오케이. 철저하게 누적 진행률로 가야 돼요.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약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나왔나요? 얘가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가 우리 시험에 14회 때 한 번 출제되고 있고 한 번도 안 나오고 있다. 19회, 20회, 21회 때는 공사 이익이 나와요.
그죠? 공사 이익 문제가 나오는데 어때요? 애지간하면 첫 해는 뭐가 발생할까요? 공사 이익이 이익일 테겠죠. 그런데 X 2년도에 손실이 예상이 되는 거예요. 뭐가 예상이 돼요? 손실. 나의 멍청한 결과로 인해서 손실이 예상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슬픈 일이죠. 기말에 골방에 들어가서 원가를 다시 추정해봐요. 10억 들어갈 것 같은데 12억 들어갈 것 같아. 망했네 이거죠. 혼자 울어요. 독박 썼다. 독박 썼어. 그죠? X년도에 총 공사 원가를 추정해봤더니 독박 썼어. 망했네. 이제 울고 들어가겠죠. 그러면 회계는 어떻게 하고 싶은 거냐면 이거예요. 앞으로 비용 날 것을 재다가 끌어다가 비용 처리해버려요. 손실로 처리해버려요. 이해돼요? 회계는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 비용 날 거, 앞으로 손실 날 거를 재다가 다 끌어다가 비용 처리해요. 뭐 어쨌든 그래서 자 한번 볼까요? 이따 문제 풀면서 하겠지만 자 출제세요. 정가운데 배꼽 보세요. 총 계약 원가가 총 계약 수익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뭐라고 그랬어? 비용 날 것을 재다가 끌어다가 즉시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거죠. 그 밑에 외워놨죠? 박스에 총 계약 손실 외우셔요. 총 계약 손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물을 100억 받기로 하고 공사를 했는데 120억 들어갈 것 같아. 그러면 총 계약 손실 얼마? 20억. 얼마? 20억. 20억에다가 전기까지 인식한 계약 이익이 있겠죠. 이익을 더한 것을 총 단기 손실로 인식할 금액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자, 회계는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전체 앞으로 비용 날 거를 재다가 끌어다가 단기 비용 인식할 거라고요. 그러면 2억 끌어다가 20억이었나? 20억에다가 전기에 인식한 공사이익을 합치면 단기 손실로 인식할 금액입니다. 이따 문제 풀면서 할게요. 그러면 제가요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 그림을 박아놨나요? 이 그림을 자꾸 보셔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자, 손실 예상 이전 연도가 있고요. 손실 발생한 이전 연도가 있고 손실되는 예상 연도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손실 예상 이후 연도, 손실 예상 이후 연도 이렇게 주어질 거라고요. 그러면 손실이 예상되는 손실에 지금 단기 손실을 물어봐요. 그러면 여기 뭐 하냐면 전체 손실이 날 거죠. 요거 외우면 되는데 전체 손실 있을 거 아니에요. 100억 받기로 하고 공사하기로 했는데 102억 들어갈 것 같아. 아니 100억 받기로 했는데 2억 그래. 그러면 전체 손실 2억에다가 전기에 인식한 이익이 있을까요? 전기에 인식한 X년도는 어지간하면 이익일 될 거 아니에요. 요거를 끄집어서 요거 전기에 인식한 공사이익 요거죠. 요거 전기에 인식한 그림 있잖아요. 전기에 인식한 공사이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사이익 이것을 합쳐서 우리는 이것을 합쳐서 단기 손실로 봐주겠다 이거죠.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차기 년도에 손실이 예상이 되잖아요. 이걸 재다가 끌어다가 단기 손실로 인식하겠다.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미리 인식하겠다 이거지. 미리 이거죠. 그러면 X 차기 년도, X 3년도는 이익이 손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재다가 끌어다가 단기 손실로 보겠다 이거죠. 그럼 그림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전체 손실 땡기고 전기 인식한 거 합치면 답이야 이거잖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FM대로 하면 어려워요. 이때 손실 발생할 거고요. 이때 손실 발생할 거잖아요. 이거 언제 계산해요? 그러니까 얄짤 없이 야매로 전체 손실 미리 땡겨. 단기 손실로 가요. 2억이 손실될 것 같아. 이해돼요? 그런데 전년도에 5천만 원을 이익을 인식했어요. 5천. 그러면 단기 손실은 2억 5천이지. 이해돼요? 그러면 토탈 얼마 이익이 손실이 되는 거예요? 2억이 손실이 되잖아요. 왜요? 여기 얼마 이익 잡았어요? 5천. 5천 이익 잡았죠. 여기는요. 2억 5천 손실로 떨었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얼마 이익 손실이에요? 2억이죠. 어떤 분들은 이런 사람이 있어. 2억만 손실로 봐야 되지 않나요? 2억만? 그럼 여기 얼마 5천 이익 얼마 잡았어요? 5천 이익 잡았죠. 여기는요. 2억을 잡으면 전체 1억 5천밖에 손실 안 보잖아요. 전체 지금 시그마 얼마 손실 봐야 돼요? 2억이잖아요. 10억인데 12억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럼 2억은 시그마 전체 손실 얼마? 2억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5천 이익 잡았잖아요. 예, 여기 올랐다 지금. 5천 이익 잡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얼마 손실 잡아야 돼요? 2억 5천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5천 이익, 여기는 2억 5천 손실. 그러면 시그마 얼마? 2억 손실이잖아요. 어려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외우세요. 전체 손실 얼마? 2억. 건물을 10억 받기로 했는데 여기 봐봐요. 총 계약 수익은 10억. 총 계약 원가는 12억. 그럼 얼마? 전체 손실이 얼마 예상돼? 2억에다가 전개 인식한 거 얼마? 5천을 더해서 단기 손실을 인식한 금액은 얼마? 2억 5천. 이렇게. 어려워. 전체 손실 2억, 단기 2, 5천 합쳐서 2억 5천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어쨌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 1번, 2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1번. 한국은 X년도 초 공사건사 3년 계약금액은 800에 수주하였고요. 다음 것 같습니다. X년도 공사 이익을 물어봐요. 여러분 가끔은 공사 수익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공사 수익. 근데 여기서는 공사 이익을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X1년도, X2년도 자 누적 베이스로 누적 진입률로 가겠습니다. 갑니다. 문제 째려보세요. 누적이 돼 있나요? 발생 누적 원가죠. 70에 420이 누적된 원가로 표시됐고요. 밑에가 총 공사 원가인가요? 아니면 추가인가요? 추가 공사 원가인지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추가 나왔죠. 그러면 진행으로 갑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거 70 플러스 추가 공사 원가가 630 맞아요. 그러면 700분의 70이니까 진행률 몇 프로? 10% 들어가면 되겠죠. 돼요. 그러면 얼마의 수주 받았나요? 800. 그럼 800에 야금야금 진행률 10%만큼 수익 들어갈까요? 수익, 계약 수익 얼마? 명확하게 하면 계약 수익이 되겠죠. 얼마? 800에 10%면 80. 이때 계약 원가는 얼마일까요? 원가는 70. 계약 이익은 10. 땡큐. 어렵지 않았다. 오케이. 굿. 자, 돼요. 오케이. 자, X2년도가 이제 문제거리가 생긴 거죠. 누적이에요. 자, 지금까지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원가가 얼마? 지금까지 발생한 원가 420. 누적이 돼 있잖아요. 이거죠. 자, 보세요. X1년도에 얼마 발생했어요? 70. 맞아요? 그러면 누적이니까 지금까지 X2년도까지 발생한 누적이 얼마예요? 420이잖아요. 여기까지가 420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면 X2년도는 350이 발생한 거죠. 아니, 맞죠? 350. 70.
70. 여기 350. 그러니까 지금까지 발생한 누적은 얼마예요? 420이죠. 제가 서울 가서 대전 찍어볼까요? 볼까요? 서울에서 대전 가는데 몇 킬로 찍었지? 60km. 대전에서 부산 가는데 몇 킬로 찍었지? 350km.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 킬로 수는 몇 킬로? 420km. 그러니까 누적 지금까지 발생한 원가가 420 발생했잖아요. 그리고 제주도 가려면 더 몇 킬로 가야 돼? 거기 봐봐요. 280km 더 가야 돼. 추가가 280이죠. 그죠? 추가가 280. 맞아요? 지금까지 얼마? 누적이니까 420. 추가가 280 더 가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 이거 분의 지금까지 얼마? 지금까지 420 온 거죠. 그러면 진행률은 몇 프로일까요? 60%. 60%가 되겠죠. 60%. 아직도 어려워요, 이거? 여러분? 누적 진행률이잖아요. 누적 진행률. 누적이야, 이거죠. 그죠? 그러면 야금야금 80백에 60% 진행률 잡으면 누적 수익은 480이죠. 누적 수익은 480에서 누적 수익이니까 전년도 수익을 빼야지. 80. 그러면 당일 수익은 400. 400이죠. 그렇잖아요. 여기가 60%면 여기 10%면 50%잖아요. 50%면 58에 40, 400이죠. 이러면 위험하다. 여러분 FM대로 하셔요. 누적 수익 60%면 480에 전년도 수익 80원 빼니까 80억 빼니까 80만 원 빼니까 수익은 400 되겠죠. 원가가 얼마일까요? 420이 아니라 이게 누적 원가니까 전년도 원가 빼니까 여기까지가 70이고 여기 누적이 420이니까 추가가 X2년도는 350이겠지. 맞아요. 350. 오케이. 그러면 공사 이익은 얼마? 50. 50. 공사 이익은 50.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누적 돼 있나 안 돼 있나 보셔야 되고요. 추가인지 총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이해돼요? 오케이. 자, 문제 2번. 자, 얘가 우리 시험 14회 때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죠. 자, 볼까요? 보세요. 많이 풀어봤을 건데, 에? 이거 지금, 자, 진행률 잡아 들어갈까요? 총 계약 금액 얼마예요? 120. 잘 보셔야 돼요. 120. 자, 보세요. 9번에 연도별 발생 원가. 누적이 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안 돼 있어요. 누적 베이스가 아니에요. 연도별 발생 원가라는 얘기는 여기가 40. 그죠? 여기가 57만 5천 원. 누적 돼 있나요? 안 돼 있죠. 그러면 지금까지 발생한 원가는 얼마죠? 97만 5천 원이 누적이라는 거죠. 누적이 나오면 97만 5천 원 나와야 돼. X2년도. 그런데 실제 발생 원가니까 X1년도는 40, X2년도는 실제 발생 원가잖아요. 얘가 실제 발생 원가니까 누적은 97만 5천 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추가가 325가 들어갈 것 같아. 추가는 325 이거죠. 누적이 안 돼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그 밑에 완성 시까지 추가 소요 예정 원가죠. 추가 이거죠. 그러면 문제 1번하고 2번 차이점이 뭐예요? 비교하셔야 돼요. 1번은 누적이 돼 있고요. 2번은 누적이 안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X2년부터는 누적으로 시켜야 되죠. 돼요? 그러면 잡아 들어갈게요. X1년도 갑니다. 자, 실제 발생 원가가 40에다가 플러스 추가 60. 그러면 100분의 40 진행률 야금야금 수익으로 인식해야겠죠? 40%. 그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애지간하면 채태는 이익일 텐데요. 이익일 텐데. X2년도에 손실이 나겠죠. 그러면 자, 수익은 얼마? 얼마의 계약을 체결했어요? 120. 오케이.
120에 계약을 했어요. 40% 야금야금 수익 잡으면 48만 원이 수익이겠죠. 120에 40%면. 원가는, 계약 원가는 40. 그러면 X년도 공사 이익은 얼마? 8. 오케이, 굿. 됐나요? 자, X2년도 갑니다. 총 공사 원가가 제가 이제 X2년도 말에 골방에 들어가요. 혼자 울어요. 다시 원가를 추정해 봤더니 보세요. 자, X1년도에 발생한 원가가 얼마? 40. X2년도에 발생한 원가 57만 5천원. 지금까지 얼마? 지금까지 97만 5천원이 발생했어요. 실제 발생 누적 원가. 여기 40, 여기 575. 지금까지 975에다가 원가를 다시 추정해 봤더니 추가가 물가가 올라서 32만 5천원이 들어갈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총 공사 원가가 얼마 들어갈 것 같아? 130만 원 들어갈 것 같죠? 망했네. 여러분 얼마에 계약했어요? 120. 얼마 손실이 총 원가가 얼마 발생할 것 같아요? 130. 어메씨 망했네. 얼마가 손실이 뽕 날 것 같아요? 10만 원. 전체 손실은 보세요. 다음 차기년도. 그죠? 그러면 전체 얼마 손실이 뽕 날 것 같아요? 10만 원이죠? 그렇지 않아요? 시그마. 10만 원이 뽕 날 것 같아. 그죠? 총 계약 원가는 120. 아니, 총 계약 수익은 120. 총 공사 원가는 130만 원 들어갈 것 같아. 망했네. 그러면 전체 손실 얼마? 10만 원을 미리 땡겨서 수익 비용으로 인식하자고요. 미리 땡겨. 그죠? 재다 다 끌어. 얼마? 10만 원. 전체 손실 10만 원에다가 전체 손실 10만 원에다가 전개 인식한 공사 이익 얼마? 8만 원을 더해서 단기 손실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 18만 원.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쉬워요. 이해돼요? 거품 물었어요 제가. 선생님 여기서 10만 원 아닌가요? 그러면 여기서 얼마 이익 봤어요? 8만 원. 여기서 손실 얼마 봤어요? 10만 원. 그럼 전체 손실은 2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8만 원 이익 잡았다며요. 여기 10만 원 잡고 그러면 여기 8만, 여기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이해돼요? 그죠? 전체 10만 원이 손실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체 손실 10만 원에다가 전체 손실 전개 인식한 공사이익 땡겨오세요. 전개 인식한 공사이익 얼마? 8만 원을 합쳐서 단기 손실은 얼마? 18만 원. 이렇게 푸셔야죠.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셨죠? 답은 1번 이렇게 되겠어요.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자, 고생하셨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63번에 회계 변경. 제가 한 4시간 떠들었더니 힘드니까 회계 변경은 또 제가 시간 될 때요 여러분. 오늘이 화요일인가요? 제가 촬영하는 게 화요일이니까 또 금요일 날 또 열심히 또 찍어서 업로드 해 드릴 것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